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행동들을 하거나 또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은 이게 습관 전략이겠죠. 새로운 습관, 새로운 것들을 내가 가지게 하는 것들은 습관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형성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쁜 습관. 뭐 누군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 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담배 피는 거라고 치면 담배는 뭐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 행동을 담배 끊는 거로 행동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두 가지예요. 습관, 행동 수정.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습관화 전략을 통해서 새로 형성하는 것들, 나쁜 행동들을 행동 수정을 통해 가지고 없애는 거. 요런 거건데 제가 왜 빵 끊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냐면 이 빵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빵이 정말 행복의 원천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빵을 먹어도 건강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빵을 많이 먹으면 실질적으로 당뇨 수치가 움직여요 막. 그래서 빵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럼 빵을 끊어보자. 굳이 빵이 아니어도 되지만 빵을 한번 끊어보자라고 했던 거 제가 빵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어요. 그게 한 50이고 나머지는 그래 뭔가 내가 행동 수정으로 뭔가 내가 안 좋은 행동들을 바꿀 거야, 없앨 거야. 우선 기본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거야 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처음 쭉 눈에 보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이 나면 그게 눈에 보이게끔 쫙 펼쳐내야 돼요. 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주담대가 2년 동안 계속 없어진다면 전대자금 대출이 2년 동안 계속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봤잖아요. 가장 큰 데이터 경험 뭐예요? 2년 동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늘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되더라.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해봐서 2년 후에는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느 순간에 못하겠, 이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 생각을 해요. 그 지점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 지점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대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투자예요. 그게 똑같아요. 습관 전략도 좋은 행동을 시작할 때는 습관 전략이 필요하겠죠. 내가 뭐 1시간 이상씩 10,000보 이상씩 걷는다 뭐 이런 것들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독서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좋은 행동을 뭐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화 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이거는 행동 수정 전략이에요. 빵을 끊어보겠다. 행동 수정 전략, 나쁜 행동을 끝내는 거예요. 나쁜 행동의 끝은 행동 수정으로 시작되는 거고 습관 전략은 좋은 행동의 시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이건 제 얘기에 그냥 어디에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상황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빵을 끊을 거예요. 왜 끊느냐? 제가 혈당 수치가 높아졌어요. 그럼 빵을 끊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다른 것들은 제가 음식 조절은 되게 잘 하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음식 양도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빵을 되게 엄청 좋아해서 이 빵이 탄수화물이 실질적으로는 당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많이 공급받고 있는 빵을 한번 끊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상황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빵을 끊는데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들,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빵 끊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빵 끊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빵 끊는데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지? 첫 번째, 혈당과 탄수화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고 엄청나게 자료도 많이 하고. 그러면 혈당과 관계되는 게 탄수화물이구나. 그럼 탄수화물 중에서도 빵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은 이론적으로 되게 많이 알고 있다. 라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네.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 행동 수정과 습관 형성의 경험들이, 저는 행동 수정 한 경우도 대표적인 게, 어쨌든 담배를 끊었고, 그 다음에 술도 끊었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거의 들고 다니지 욕은 엄청 먹어요. 핸드폰을 많이 안 들어. 이것도 해봤으니까, 이게 행동 수정을 많이 해봤어요. 행동 수정, 나쁜 습관들을 안 한 것들. 습관 형성은 너무 되게 많아요. 독서, 뭐 이런 것도 달리기, 뭐 이런 것도 책 읽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의 경험들도 많다. 그러면 이게 내 자산이라는 거죠. 뭐 할 때 도움이 된다고요? 이렇게 행동 수정할 때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긍정적인 상황이. 또 하나는 습관 형성 과정이 원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나는 되게 깊게 돼 있다. 뭐 21일, 66일, 365일, 다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지? 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잘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행동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을 다 나열해 본 거예요. 간헐적 단식 경험이 있다. 이건 직접적으로 음식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 16시간 공부 또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과 지식들이 나에게 빵 끊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뭔가 행동 수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쭉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아이에게도 이런 전략을 짜줄 수 있어요. 아이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두 번째, 부정적인 상황이 있겠죠. 부정적인 상황. 내가 빵 끊는데 어려운 게 있어. 이거는 이거는 시너지 효과로 끊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미리 이렇게 한번 되뇌이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첫 번째,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그 TV 프로를 볼 때마다 제가 빵을 먹었어요. 그러면 빵을 끊으면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되게 어색하잖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빵을 안 끊으면 저 TV 프로그램도 안 봐야 되는 건가? 그럼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 하나의 행동인지 알았는데 두 개의 행동과 같이 간다라는 거죠. 요거는 좀 어렵겠다라고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렵겠는데 미리 알아보면 좀 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는 길이 더 빠른 것 같잖아요. 모르는 길은 더 늦은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번 나쁜 상황들을 되뇌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글쓰기와 제가 글을 막 쓰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1시간 넘어가면 견과류를 이렇게 먹어요. 견과류를 막 이렇게 먹어요. 견과류 먹는 건 괜찮은데 견과류를 먹다 보면 견과류를 2봉지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는 다른 단 거를 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견과류를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더 단 거를 먹고 싶어요. 단 거를 먹으면 또 빵을 먹게 되고 과자를 먹게 되고 그래서 걸싸기와 견과류를 섭취하니까 글 쓸 때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상황도 쫙 보는 거죠. 세 번째, 밀가루 음식을 엄청 평생 좋아했어요. 밀가루, 칼국수, 그 다음에 수제비 이런 걸 되게 좋아했으니까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니까 밀가루 음식을 조금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네 번째, 운동, 소식, 명상, 단식, 수면에 왜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탄수화물을 먹고 빵을 먹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스스로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나는 적게 먹으니까 괜찮아. 나는 명상을 하니까 괜찮아. 나는 단식을 하니까 괜찮아. 나는 잠을 열심히 자려고 노력하니까 괜찮아. 빵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기 때문에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내가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고 빵 먹는 건 빵 먹는 거다라고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걸 스스로 다 스캔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스캔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실패 경험이 빵을 제가 한 달 먹다가 다시 먹고 한 달 끊었다 다시 먹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과자도 그랬고 그렇다면 실패의 경험은 또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빵을 먹다가 보름쯤 지나서 다른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번에도 빵을 끊으려 했는데 일주일 전에 지난번에도 끊었다가 끊기로 했다가 다시 했는데 요번에도 끊어도 안 되네 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범할 수 있는 실수, 내가 약점인 것들을 다 한번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처하기가 먼저 예상해보고 먼저 확인해보면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아는 길은 더 가깝더라. 이런 것처럼. 한번 쭉 부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을 나열해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보세요. 어떤 것이든 행동은 상관없어요. 지금 저는 빵 끊기지만 이게 다른 게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술 끊기가 될 수 있는 거, 누군가에게는 핸드폰을 줄이는 것도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게임 끊는 것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들은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라고 추상적인 생각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인 것처럼 눈에 보이듯이 깊게 깊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만든 건데 이런 건 없어요. 사실 행동점검표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달력이든 어쨌든 내가 찍찍 그려서 8월달 1부터 30일이다 그러면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만 쳐보세요. 엄청나게 강한 행동을 강하게 끌어줘요. 그쵸? 이거 동그라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치고 안 치고가 나의 행동을 어마어마하게 견인해주는 힘이 있어요. 해보세요, 진짜로. 내가 거기다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많은 것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그날 했던 것들을 동그라미만 치더라도 견인력이 엄청나더라. 행동의 견인력이. 그래서 반드시 내가 행동 수정한다 그러면 점검표는 반드시 만드는데 여기서 제가 그 점검표를 그럼 점검표 일반적인 점검표처럼 동그라미 X가 아니라 생각을 해봤죠. 여기서 늘 우리가 행동 습관이 되거나 습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날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1일, 66일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365일. 제일 많이 접하는 게 66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다른 날. 그러면 다른 날은 안 중요한가? 제가 생각했을 때 1일 중요하더라고요. 왜 1일이 중요하냐면 어제까지 안 해서 오늘 처음 했으면 오늘 어떤 게냐면 오전에는 그렇게 해서 했어요. 오전에는 내가
그 고치려는 것들을 잘 지켰어요. 근데 저녁 되면 에이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했던 것들을 오늘 딱 끊기가 어렵잖아요. 어제까지 했던 거 왜 에이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끊지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첫날은 그런 도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했던 거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부터 하지 이런 얘기들이 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날은 되게 도전을 많이 받는 날이에요. 첫날은. 그래서 첫날은 거기다가 동그라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짐을 반드시 일을 첫날을 넘겼다, 대견하다, 자기 칭찬이 들어가요. 자기 칭찬. 첫날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하고 다른 행동이니까 첫날을 보내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서 다짐들, 첫날이 이렇게 지냈으니까 앞으로도 뭐뭐 하겠다라는 다짐의 글들을 짧게 쓰는 것들은 중요하더라. 이건 그냥 제가 생각이에요. 3일째, 왜 3일을 잡았냐? 첫 주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첫 주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첫날이 중요하듯이 첫 주는 첫 주의 의미, 처음 시작하는 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주에 집약적으로 좀 많이 넣었어요. 3일,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 3일의 의미는 뭐예요? 새로 각오를 했지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것들을,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안 하려고 했지만, 3일째를 넘기지 못한더라. 이거잖아요. 이틀까지 됐다라는 얘기예요. 3일부터 다시 돌아가더라. 3일부터 다시 돌아가더라. 내가 3일을 넘겼다. 그러면 작심 3일은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넘기는 의미. 그래서 작심 3일을 넘겼다라는 의미에서 3일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강하게. 내가 보통 동그라미를 검정색으로 했으면 이때는 뭐 빨간색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좀 더 꾸민다든지 이렇게 해서 3일은 좀 더 체크를, 의미를 더 두라는 거죠. 마지막에 일주일은 이때는 일이라고 비슷한 의미예요. 첫 주는 일일과 비슷한 의미예요. 첫 주, 한 주. 일이 7일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때는 첫 주가 지나갔다면 아침, 점심, 저녁 그때 다 체크해 주는 거예요. 다른 날은 그냥 한 번 체크했다 그러면 일주일 되는 날은 아침, 점심, 저녁에 체크를 해주면서 실제로 한 주를 이렇게 보냈구나. 이게 첫 주의 의미. 그래서 일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주는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뒀다라는 거죠. 이 행동점검표 저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막강해요. 진짜로. 이거는 나중에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막강해져요. 제가 늘 느끼었던 것들은. 지금 저는 긍정학원 쓰는 게 지금 한 540일째 되거든요. 540일째가 매일 된다라고 기록하면 실제로 그거는 안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안 하는 게. 그리고 동그라미 쳐도 수첩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한 1년 반 정도 썼잖아요. 그건 안 쓰는 게 너무 힘든 거. 뭐가 안 쓰면 이거는 죄책감이 드는 거. 안 하게 되면 내가 큰 걸 놓쳤구나. 밥은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쓰는 거 되게. 근데 동그라미 치는 것도 똑같아요. 동그라미를 쳤는데 한 달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이 넘어가는 것들을 그 다음에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거 동그라미 하나 치는데 1초가 안 걸리지만 그 1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내가 안 하고 넘어갔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30분씩 책임진다고 해서 안 되면 잡아라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은 그때 얘기했죠. 내가 실제로 인정해주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자기 칭찬 반드시 뭔가 하나 들어가야 돼. 21일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또 66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습관하면 66일이잖아요. 이때는 많이 해주세요. 몸이 받아들이고 뇌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 칭찬을 반드시 해주고 그래서 뭐 자기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사주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 뭐 바지를 사준다든지 옷을 사준다든지 다른 액세서리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랑을 하세요. 자랑. 가족에게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66일이 지났어. 66일 알잖아. 너 습관이 되는 그 시기, 결정적인 시기. 남편한테도 자랑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자랑하고 만나는 지인에게 자랑하는데 자기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하고는 자랑하지 마세요. 주변에 꼭 알리시라. 66일이 되면. 그 다음에 365일 1년이 되면 사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이 되면 거의 그 행동은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보통. 이러면 다시 백하기가 어렵더라. 근데도 이 부분이 315일 지나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315일 됐으니까 완전히 형성됐겠지라고 생각해서 뭐가 더 많아지면 안 하는 게 많아지면 그 했던 315일이 다시 희미해지잖아요. 안 하는 게 많아지면. 언제나 늘 똑같아요. 안 하는 게 많아지면 그건 희미해져요. 그래서 1000일이 되면 우린 1000일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1000일 동안 지성을 들이면 이루어진다라든지. 제가 봤을 때 한 1000일 되면 이건 완벽하게 어떤 행동으로 어떤 습관으로
고정이 되고 그 습관은 뭐냐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힘이 된다라는 거. 엄청난 경험이 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1000일까지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만 형성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른 거는 선택만 하면 그 행동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보셔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수정이라든지 습관을 자꾸 습관 그려서 제가 다 안타까워하는 단어들이 독서, 습관 이런 건데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돼요. 독서 안 되잖아요. 다 한다고 생각해요. 습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 추상성에서 안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자꾸 이렇게 자꾸 들어가 버릇이라고요. 눈에 보이게끔 해줘야 돼요. 내가 요거 보면은 내가 바로 행동할 수 있을 수 있어 라고 해둬야 되는데 습관 그럼 그냥 습관이란 단어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공부라는 단어만 생각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리들은 하나도 안 나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습관도 그래요. 습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습관에 대해서 실제로 다리를 놔보질 않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의 다리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의 다리는 얼마나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나만의 다리를 많이 놔줘야 돼요. 눈에 보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나 또는 우리 가족의 누구라도 너 요 다리대로 그대로 가봐.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다리를 못 놓는데 어떻게 누구 보고 그 습관의 다리를 건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습관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고 생각해보고 해봐야 돼요.